옛날 어느 시골 마을, 부유한 집안에서 며느리로 들어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애.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부러움 섞인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순애야, 내 팔자는 참 좋다. 저런 큰 집에서 넉넉한 살림에 평생 고생이 뭔지 모르고 살겠네. 순애는 그 말에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식들만 잘 크면 됐지요. 넉넉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녀의 삶의 목적은 오직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과 딸이 태어나자 그녀의 삶은 온통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공부할 책을 사주고 옷 한 벌도 자식들에게 먼저 입혔습니다. 나는 괜찮다. 애들이 잘 크는 게 내 기쁨이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순애는 홀로 남아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아직 젊은데 어쩌나 혼자서 저 많은 재산과 아이들을 다 지켜내려면. 하지만 순애는 꿋꿋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된다. 그녀는 집안의 땅을 조금씩 팔아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는 시골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큰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땅 문서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땅 팔면 아들 등록금은 될 거야. 나는 풀만 먹고 살아도 괜찮다. 둘째 딸이 시집갈 때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여기 시집갈 살림미천 좀 챙겨주고 나는 빈손이어도 괜찮다. 그렇게 그녀는 가진 것을 하나둘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커갈수록 점점 그녀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다가와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빈 밥상 앞에서 그녀는 홀로 국을 떠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애들을 위해 살았으니 그걸로 됐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거의 다 사라지고 넉넉했던 집안은 이제 이름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예전엔 부자였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다 날렸지. 아이고, 이제 혼자 사는 게 딱하네. 순애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도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내줘도 괜찮다. 아이들만 잘 되면 되지. 하지만 가슴 한켠엔 지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었지만 정작 그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새어갔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예전엔 동네 잔칫날이면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챙기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조용히 집안에 앉아 뜨개질만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그 크던 집은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순애 할머니, 아들, 딸들은 올해도 안 온대요. 이웃이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쁘겠지 뭐. 그래도 애들이 다 잘 산다니 나는 그걸로 됐지. 하지만 깊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는 그녀의 곁에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순애는 깜짝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름 아닌 손자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아니, 너 어떡해?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다고 저보고 여기서 당분간 지내래요. 순애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외롭던 집안에 손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준호는 도시에서만 자라 촌스러운 시골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인터넷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요. 아이고, 그래도 시골밥이 맛있지 않니? 내가 고등어 졸여줄까? 할머니는 서툴지만 정성껏 준호를 챙겼습니다. 낡은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학교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숙제를 도와주다가 할머니는 글씨를 잘 못 읽어 아차 실수를 했습니다. 준호가 툭 내뱉었습니다. 에이, 할머니는 무식하잖아. 이거 잘못 알려줬잖아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미는 공부 많이 못했지. 그래서 내가 꼭 공부 잘해서 훌륭해져야 해. 그래야 우리 집이 살아. 그날 밤 준호는 몰래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을 떠올리며 어린 마음에도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어주던 모습.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부터 새벽에 같이 밭에 나갈게요. 애구, 애가 무슨 새벽에 그냥 자라.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릴래요. 그때부터 준호는 새벽마다 할머니를 따라 밭으로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성적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대단하다. 꾸준히 하면 명문대도 꿈은 아니야. 집에 돌아온 준호는 그 말을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때는 제가 할머니 다 책임질 거예요. 순애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내가 사람답게 살아주는 것. 그거면 됐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순애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만 갔고 손가락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준호는 몰래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꼭 성공해서 제가 꼭 효도할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참고서와 모의고사 성적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던 준호는 지쳐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부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늦은 밤까지 앉아 손으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잠깐 와서 따뜻한 국 한 술 떠먹고 가라. 할머니, 이제 그만 주무세요. 저도 곧 잘 거예요. 아니다. 내가 공부할 때 할미도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 덜 외롭지 않니? 준호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이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 맛은 조금 짰지만 그 짠맛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날. 준호는 핸드폰을 붙잡은 채 숨을 고르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합격. 합격이다, 할머니. 순애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대학생이 나오다니, 아이고 고맙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찬장을 열더니 오래도록 아껴두었던 단지 속 설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를 끓여 손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미가 내 합격 축하한다고 주는 거다. 준호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준호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 넉넉지 않아 등록금과 생활비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몰래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작은 노점을 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 채소를 팔며 번 돈을 봉투에 넣어
아침마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내가 학교 다니는데 쓰라고. 할미는 괜찮다. 할머니,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에구, 내가 예전에도 애들 키울 때 다 해봤는데 뭐.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 손등의 핏줄은 더 도드라지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학 시절 준호는 공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배달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할머니는 늘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미, 기다리지 말라니까.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아니다. 내가 너 기다리는 재미로 산다. 그 말에 준호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할머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준호는 운 좋게도 큰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첫 월급날 그는 그 돈을 몽땅 찾아 봉투에 담아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순애는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너 쓰거라. 내 앞가림 하기도 벅찰 텐데 뭘.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돈을 다 받아보내.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무렵부터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은 더 악화되었고 밤마다 기침과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아플 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에구, 내일 바쁘니까 괜히 짐 될까 싶어서 그랬지. 할머니, 저한테는 짐이 아니에요. 저한테 할머니는 전부예요. 그 말에 순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온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다 홀로 버려졌던 그녀. 그녀가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전부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두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점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시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머니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놓쳐버리게 될까? 그 질문이 밤마다 준호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에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큰 병원 가봐요. 회사 일이고 뭐고 다 접을 테니까. 아니다, 준호야. 너 이제 자리 잡아야지. 할미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전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준호는 할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편하게 요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직 저한테 꼭 필요해요. 할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제 이렇게 큰 어른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난 더 바랄 게 없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저 효도도 못했잖아요. 앞으로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저 믿어주세요. 준호는 그렇게 다짐하며 회사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끝내 큰 성과를 내며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씨, 이번 성과는 대단하군요. 당신 덕분에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날 준호는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병원비 다 책임질게요.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순애의 두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굽은 손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날을 다 보내 준호야. 내가 있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지만 이내 할머니의 가느다란 호흡을 확인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큰 성과를 인정받아 자신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늘 말했습니다. 제 성공은 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제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준호는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할머니를 그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사세요. 더는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순애는 낯선 집안을 둘러보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내 준호야, 고맙다. 마지막 장면, 저녁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해드리는 차 드셔보세요. 순애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미소는 평생의 고생 끝에 얻은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쳐도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는 또 말합니다. 진심으로 흘린 땀과 눈물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 속에 씨앗처럼 심겨져 언젠가 꽃을 피운다고. 김순애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손자 준호의 마음속에서 자라 결국 사랑과 효도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